특검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3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신청한 공판전 증인신문 청구가 모두 인용이 됐습니다. 특검 조사에 나오지 않겠다면 법원에 나와서 개업날의 상황을 진술하라 이런 입장인데요. 한동훈 전 대표는 안 간다. 강제 구인을 할 테면 해라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한지아 의원과 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원님 일단은 특검에 나와라. 한동훈 전 대표가 안 나갔어요. 법원에 나와라. 공판전 증인신문 청구란 거. 이거라도 법원이 인용해서 일단은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날짜가 잡혀는 있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나간다는 건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저도 지금 페북 통해서 봤는데요. 예. 안 나간다라는 말보다는 예. 정말 이제 나가서 나갈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 CCTV에 나온 행적들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제일 먼저 계엄은 위법하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한동훈이고 또 지금 다큐멘터리 책, 예. 책을 특검에서는 조은석 특검에서는 거의 바이블처럼 읽고 있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예, 그렇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만큼 기초 자세히-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그럼요, 데는 예. 그렇게 다 나와 있고 그 부분들을 나머지 진술로 다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로 저는 페북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안 나간다 예.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고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안 나가도 사실관계 다 파악할 수 있는데 나를 왜 부르냐 이런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혹시 특검이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세요? 특검이 지금 어떻게 보면 조은석 특검이 예.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그럴 것 같았는데 예.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우원식 의장과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왔다 갔다 티키타카를 하면서 예.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예. 그런 이슈 메이킹이 아니라 실제로 입체적으로 좀 진실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검 입장에서 보면 피의자가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유죄를 입증하고 영장을 치고 기소를 하고 유죄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당시 당대표다 한동훈 대표의 진술을 필요로 하겠다. 이게 이제 특검의 지금 그림이잖아요. 네. 그것도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3특검을 찬성했습니다. 예. 조은석 특검도 전 찬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조각조각 건건이 예. 하나하나를 보지 않고 전체를 다 이어보고 입체적으로 보고 정말 객관적으로 봐달라는, 왜냐면 이건 역사적인 순간 아닙니까?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재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이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은 예.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가 당연히 가담을 했을 거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도 페북에 쓴 것 같은데요. 예. 김민석 전 총리 그 당시에 수석 최고위원이었는데요. 매주 제가 그때 수석 대변인이었는데 예. 매주 주말마다 언론 브리핑이나 언론 간담회를 하면서 예. 계엄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저희는 논평도 안 냈습니다. 너무 황당한 얘기라서. 예.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는 겁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봐야 되고 표결이 늦어졌다. 예. 저희가 그때 당시 1분 1초가 긴박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2시부터 12시 35분 151명이 그 표결 의석수가 채워질 때까지, 정족수가 채워질 때까지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근데 이미 35분 40분의 시간이 있었는데 본회의장이 열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자마자 표결이 안 됐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다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봐달라고 하는 요청이 제 특검 찬성의 예. 그런 어떤 의도였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한 사람을 또는 한 당을 정해놓고 예. 가담했을 거다. 그렇게 결론 내려놓고 수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페이스북에 쓰신 글 중에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끼워 맞추려 하지 말고 입체적으로 상황을 봐야 된다. 정치적 프레임 안에 떳떳한 수사를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을 의미하시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 앞서 얘기하셨는데 김민석 총리, 지금 총리, 당시 의원 네. 건 같은 경우에 그럼 한동훈 전 대표도 그 얘기 많이 하던데 네. 그러면은 의원님도 보시기에 뭔가 민주당이 계엄을 일어날 거라는 구체적인 어떤 정보나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일부러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밝히지 안 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때 계엄에 대한 얘기를 그때 당시에 아시지 않습니까? 계엄 김민석 그때 당시 의원이셨는데 예. 계엄 얘기를 했을 때 모두 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2024년도에 계엄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응할 가치가 별로 없지 않나 해서 수석 대변인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는 이슈 메이킹 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예. 그런데 계엄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디선가 그 정보를 받은 거고 예. 그 출처는 그러면 그렇게 안일하게 그냥 주말에 언론 간담회 하면서 얘기할 것인가. 예.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계엄이 터지면은 국회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 다 의원들이 공유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국민의힘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계엄? 그럼 이걸 어떻게 법전을 읽어봐야 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예. 이런 것들까지 조은석 봐야 된다? 특검은 다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민주당까지 국민의힘까지 예. 역사적인 그런 슬픈 사건이 재발되지 않게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특검 소환 받으셨어요? 뭐 이렇게 제가 특검이라면 한번 소환 요청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예. 왜냐면 당시 있었던 왜냐 한동훈 전 대표도 소환 요청했으니까 당시에 계엄 해제 아이고. 하러 들어갔던 의원들을 다 소환했을 것 같아요. 제가 특검이라면. 그럴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뭐 공개적으로 예. 특검이 그런 것들을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제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얘기하는 거는 예. 좀 민감하고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필요하다면은 예. 뭐 성실히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 좀 보죠. 이 덧셈 특검법 요거 기간 연장하는 거. 요거 이제 사실은 국민의힘하고 합의했다가 틀어졌어요. 예.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6월 5일 날 특검 3특검이 통과됐습니다. 지금 3특검이 통과되는 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발이 되면 안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리고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인데 지금 더 긴 특검, 더 많은 인력. 지금 아시겠지만 검찰 인력의 10%가 지금 특검에 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형사부 검사들 검사 한 명당 건수가 30건이 추가됐다고 사건 수가 예. 추가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예. 미제 사건 48% 늘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특검에서도 이 특검이 수사가 완료되지 않으면은 지방 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어떻게 보면 있는데 이거를 연장한다. 이거 민주당이 낸 특검 아니었습니까? 자기네들이 내고 발의하고 그리고 통과시키고 그러고 나서 임명도 본인들이 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수사 지연이 되고 결과들이 안 나오는 거가 답답해서 더 길게 한다. 그리고 미제 사건이 더 늘을 텐데요. 그럼 민생 억울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들입니다. 무리수이고 예. 아주 독주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당 지도부도 합의를 한 건데 국민의힘 더 연장 이 부분에 네. 대해서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틀어졌어요. 역시 그 배경에는 강성 지지층 또는 강성 의원들의 반발 이것 때문이라고 보세요. 그거는 물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이요? 강성 지지층 그리고 예. 강성 의원님들의 그런 반발이 당연히 있어서 이게 틀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예. 민주당은 이 특검을 예. 진짜 진실 규명에 사용해야 되고 정치적인 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전 장치적인 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들이 보입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국민의힘 지자체장들까지 예. 이제 수사선상에 났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아시겠지만 지자체 청사 문을 닫았다. 물리적으로 예. 닫았다는 거는 주민들의 그런 주권들을 침해하는 거다. 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 내년 지선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특검 연장하게 되면은 30일씩 2번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년 2월 지선 후보 등록일까지도 예. 겹치거든요. 이거 지선에 영향 미칩니다. 그리고 생중계, 그러니까 중계. 예. 이것도 대법원 소속 법원 행정처에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이거는 법원의 그런 공개 여부의 자유를 침해한다. 예.
이게 정치적인 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정치적인 칼로 사용한 의도가 이제 주어를 이제 민주당으로 하셨는데 혹시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도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세요? 대통령실이 뭐 두 가지 이미지를 갖고 가려고 하죠. 하나는 일하는 예. 이재명 정부, 두 번째는 모두의 대통령. 예. 모두의 대통령을 갖고 가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여당이 어떻게 하는지 잘 소통을 하면서 예. 본인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한 그런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당의 그런데 강공책을 좀 제어해라 이런 제어를 말씀이세요? 해야 되는데 예. 결국은 여당과 현 정부는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여당이 하고 있는 그러한 특검을 이용한 정치적 칼을 좀 예. 이용하는 것을 정부가 이거는 본인들은 무관하다. 그렇게 과연 국민들께서 생각하실지 그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슷한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요. 네. 지금 이제 사퇴를 하라.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정청래 대표 입에서도 나온 얘기예요. 어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강주당 대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뭐 했다가 이제 수정하고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강한 공세와 압박. 속기록을 수정했다가 다시 재수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기자들의 반발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사실 보면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거요? 예.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거는 지금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실, 예. 그리고 입법부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법사위원장, 여당의 당대표가 예. 입법부,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발단을 아시겠지만 자당의 대선 후보를 에 대한 그런 결론들, 예. 재판의 결론들을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이런다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처음에는 탄핵하겠다. 그 다음에는 특검을 하겠다. 그거 다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대법관들을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대법관들을 증원이요? 입법부 12명을 입법부에 예. 망신주기 정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사법부를 자꾸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국민의힘도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강하게 비판하고 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거 만약에 자기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내쫓는 것은 탄핵 사유다.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그리고 장동혁 지금 현 대표도 이 비슷한 취지 얘기를 하고 이거 계속 밀어붙이면 오히려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공세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우선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탄핵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에는 원론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민주당이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예. 결국에는 그만큼 위험한 발상이다, 위험한 행태다라는 것을 지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압박이요? 압박이요. 예. 실제로 뭐 탄핵하겠다 이거보다. 그거는 뭐 제가 그 의도까지는 제가 해석하기는 어렵겠지만 예.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행정부 그리고 입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기 때문에 예. 위험하고 우리가 결국에는 그 하나의 권력의 축을 배제시키는 거는 예.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계엄도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예. 지금 행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도 나오고 지금 뭐 국정농단 특별재판부 전담 재판부라고 하죠. 전담 재판부 얘기도 나오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탄핵까지 나와요. 여권이 사법부에 대해서 총 공세하고 압박에 들어가는 의도와 목적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법부를 이용해서 예. 삼특검도 기간 연장해서 그거를 정치적인 칼로 이용하고 예. 지선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고 예. 세 번째는 그 5월 달에 예. 본인 자당 후보가에 대한 예.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정치 보복성인 요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짧게 하나만 질문을 드리죠.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중도로 갑니까? 광장으로 갑니까? 그 중도로 예. 가야 됩니다. 중도로 가야 가야 됩니다. 예. 당위의 측면을 말씀하시는군요. 가야 예. 되는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예. 저는 극우라는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음. 어떻게 보면 극단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서 어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아직도 시간이 멈춰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국민의힘의 시간은 멈춰 있습니다. 좀 우리가 정리할 건 정리하고 미래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광장으로 가려는 거 못 가게 발목 잡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열심히 잡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한지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